네, 화천 대유 대주주 뭐 이름 뭐 이제 익히 알려진 인물이죠.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. 김만배 씨의 재산을 이제 막 좀 숨기고 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조력자들이 어제 검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. 이 뉴스로 시작하죠. 자,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를 검찰에 체포했다. 그럼 누굴 체포한 것이냐? 저 이모 씨라고 좌측에 보이실 겁니다. 화천대유 공동대표.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만배 씨와 성대 동문이고 화천대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인물이군요. 그래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오른쪽에 저 인물은 최모 씨 전 쌍방울그룹의 부회장 출신 아닌가요? 회장이 아니고 쌍방울그룹의 부회장 출신.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김만배 씨와 저 최모 씨가 80억 원 가량의 수상한 거래를 했다. 뭐 이런 겁니다. 김만배와 김성태 간의 그 연결 고리를 저 최모 씨가 이제 김만배 씨한테 김성태 전 회장을 소개시켜줬다는 것이죠. 역시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. 또 다른 인물 한 명은 인테리어 업자 A 씨인데요.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? 저 최모 씨 등 재산 은닉 조력자 3명을 긴급 체포했고 검찰의 칼날이 어제 또 한 곳을 향했습니다. 김만배 주거지, 화천대유 사무실,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의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. 3명 체포했고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다.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? 장해찬 평론가께 첫 질문을 드릴까요? 그래서 지금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아 나설 것이다. 소환 앞두고 이 대표 연루 정황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검찰의 시도다. 우리 장해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이 진술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들이 사실 뒤늦게나마 진실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저의 판단이지만. 그런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가 하는 진술과 김만배 씨의 재판장 진술이 서로 대치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.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동규와 남욱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김만배는 아직까지 이 수사에 있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.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자금을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측근들을 구속한 것은 이 자금줄을 옥죄어가면서 김만배가 진실을 토로하도록 압박하는 하나의 수사 기법이 될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당연히 수사나 재판과 무관하게 불법적인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면 그걸 찾아내서 관련자들 처벌하는 건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. 여기서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부분은 김만배 씨가 과거 이 천화동 1호에서 400억 이상을 대여 형태로 받아갔습니다. 그런데 이 400억이 넘는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서 비자금이 조성되거나 누구에게 갔는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거든요. 예. 언론 보도도 여기에 좀 막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금을 운용하는 역할을 했던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이던 그 당시 평화부시사였던 이화영 전 지사의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? 예. 또 쌍방울 전 이 회장, 김성태 회장과 연관되어 있는 최모 씨 등등이 이 자금을 혹시나 정계 또는 재계로 옮기는 역할을 하진 않았을까?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까지 알아보려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검찰이 김만배 씨는 입을 안 열고 있잖아요. 저 남욱, 유동규 이 두 사람은 뭐 이제 적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는 딱 지금 입을 닫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력자들 체포하고 관련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하고 김만배 씨에 대한 이제 막 검찰이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. 자, 그렇다면 김만배 씨 한번 좀 볼까요? 자, 대장동 수익, 화천대유 대주주 아니겠어요? 김만배 씨가. 대장동 수익만 한 2천억 정도가 된답니다. 화천대유로 인한 그 배당금이나 이런 게 577, 천화동인 1호 1208억, 천화동인 2, 3호는 김만배 씨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각각 101억 원씩이니까 다 한번 더 해보세요. 한 2천억 가까이 됩니다. 그러니까 김 교수님, 네. 저 돈을 검찰이 지금 동결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럼 과연 저러한 수익들이 저러한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?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걸까요? 어떻습니까? 그렇죠. 왜냐하면 지금 남욱 유동규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정진상, 김용에 대한
영장도 다 이제 발부가 됐던 건데요. 예. 어쨌든 지금 김만배에서 약간 막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잘 아시겠지만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뒤늦게 합류한 사람이거든요. 뭔가 관 작업, 관 쪽에다가 로비를 하거나 정치권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뒤늦게 합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이 사업에 아주 많은 더 많은 제일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왜 뒤늦게 합류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이익을 몰아줬는가 여기에 대해서 실소유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예. 사실은 이름만 김만배 소유로 되어 있지 사실상은 뭐 정진상, 김용훈, 이재명 측이 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김만배 씨에서 지금 막혀 있는 수사를 물꼬를 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닉 재산 같은 것들을 알아보고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입을 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. 내가 어느 정도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뭐 몇 년 정도 감옥에 가서 살다 온 다음에 몇백억, 몇천억의 돈을 숨겨놓고 그 돈을 누릴 수 있다면 뭐 침묵을 지키면서 그 돈을 나중에 누리겠다고 하겠지만 네. 만약에 그 은닉 재산을 검찰이 다 찾아낸다면 더 이상 침묵을 지킬 동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오히려 빨리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상 창작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유로 검찰이 은닉 재산 같은 것들을 지금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결국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본인의 이제 돈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저런 게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김만배 씨의 재산이나 이런 게 다 이제 환수가 되면 뭐 돈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니까 입을 좀 열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온다는 거죠.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.